지금 전세가 2년 전 우리가 느끼는 전세의 부족과요, 내년과 내후년에 느끼는 전세 부족은 차원이 다를 거예요. 22년, 23년도에 느꼈던 전세 부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세 부족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부동산 프로파일러 김준영 채널 운영하고 계시죠. 김준영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월세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세 월세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기사 보니까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서울의 원룸도 뭐 한 7, 80만 원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지금 뭐 월세 상승률 최고치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당분간 이 월세 상승,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막을 수가 없죠. 이거는요? 이건 대세 흐름이죠. 전세에서 월세 가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최근에 심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빌라 공급이 급감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일단 수요를 조금 흡수해 줘야 되는데, 네. 이 수요들이 지금 전세를 못 가고요, 월세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전세는 우리가 매가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전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둔화되게 되면 전세 월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세 흐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매가가 좋았지만은 시장이 나빠지면 월세가 많이 올라요. 반대로. 이게 이제 굳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에가 먼저 월세화가 돼 있고요. 이게 서울 수도권 온 거죠. 많은 분들이 서울이 월세화가 더 빨리 된다는데 아니고요. 지방의 소도시가 지금 월세가 더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성장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매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없는 거거든요. 전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에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점차적으로 대세 흐름 바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대세적인 흐름을 거스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앞으로 계속 월세는 좀 상승 기조로 갈 것이다.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공급 부족이 더해지면 더 가속화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당장 공급할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앞으로 급등을 그냥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월세가 평균 140만 원인데, 우리가 140만 원을 기준으로서 보면은 이게 예전 가격을 보면 되게 비싼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 가격을 우리하고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하면 140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월세가 저는 정상화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선진국들은 뭐 월급에 막 20, 30%씩 내니까 우리는 한 15% 내잖아요, 통계상. 네, 16%가 낸 걸로. 네, 그러면은 뭐 여전히 낮은 편이다. 네, 저는 낮은 편이다. 이게 30에서 35%까지 가야 됩니다. 30에서 35%. 네. 이게 대부분 선진국에 내는 평균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월세화가 된 나라들은 매매 변동이 낮고요. 월세는 굉장히 빨리 오르고요. 우리가 전세가 된 데는 매가가 크게 움직이고요. 월세가 낮게 움직였죠. 근데 네. 이제 월세화가 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돈을 버는 것도 없고 경제가 이렇게 침체되는데 그 월세 어떻게 내주냐 뭐라고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너무 낮게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월세화가 더 진행되면은 이제 해외여행 이런 거 이제 꿈도 못 꾼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월세 낮게 난 건 사실이거든요. 월세화가 되게 되면은 자산의 격차가 많이 생깁니다. 월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데 시간 더 걸리거든요. 네. 집을 갖고 있는 분과 집이 없는 분이 어떤 자산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이 대세 흐름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전세 물량을 좀 늘리는 방법을 어떤 정책적으로 사용해가지고 뭐 월세화를 좀 늦추거나 이럴 수도 없을까요? 뭐.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세는 전세 수요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전세 수요가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돼요. 이 두 개가 없으면요,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세 넣을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월세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우리 가보면요, 작은 도시에 진짜 월세는 많은데요, 전세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10만 미만 도시 한 가보세요. 네.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다 월세입니다. 네. 그게 월세가, 임대인이 전세를 놔보니까 전세 수요도 없고 매가도 안 오르고,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 월세화가 되는 거죠. 수리비만 나가. 수리비만 나오고 세금만 내야 돼. 그러니까 월세화가 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막기는 힘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뭐 전세 구하기 너무 힘들다고, 뭐 지금 1000세대 뭐 전세 한두 개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과거처럼 돌리기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불가능하죠. 공급을 많이 하면 좀 뭐 나아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닐까요? 공급을 하게 되면 서울은 좀 나아지죠. 왜냐하면 서울 자체는 전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제 경기도 인천하면 갈수록 이제 그 수요가 줄거든요. 그때 이제 전체 큰 흐름은 이제 월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5 대책에서 토어제도 이제 대규모로 지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거래가 될 때마다 어쨌든 전월세 매물이 사라지고 이제 실거주자들이 막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거는 이제 맞는 얘기로 봐야 될까요? 그럼 더 없어지는 건가요, 이제 전월세는? 맞습니다. 실거주 의무제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안 나오죠. 더 안 나오고 최근에 구조적으로 잠깐 앞에 언급했듯이 22년부터 우리가 투자자가 빠졌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25년에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입주단지에서. 네. 그래서 입주단지 원래 전세 매물이 평균 한 30에서 40% 나와야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10에서 15%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 물량으로 지금 시장을 전세를 조금 공급하기에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전세 공급이 지금 심각한 상태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입주 단지가 있는데도 전세가 지금 안 빠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그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실제로 입주 단지 안에서 전세가 올라가는 단지도 많습니다. 네. 그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전세 매물이 너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게 결국에는 조합원들도 그냥 실거주하자. 네. 그런 생각이고. 그런 분들 많고 또 실거주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전세 나올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반전세라도 돌리든지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면.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문제예요. 네. 이게 25년 말부터 이제 시작됐거든요. 네. 26년, 27년, 28년 되면 이게 지속되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죠. 모든 게 다 중첩되면 더 효과가 강해지는데 네. 뭔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그 전혀 없죠. 그러면 뭐 지금 보통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막 비아파트들을 공급을 막 엄청 늘리고 막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막 풀어주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뭐 그런 거라도 하면 뭐 조금이라도 나아질까요? 그래도? 좀 나아지죠. 그 공급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네. 일부 수요는 흡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택 수요가 단기 수요거든요. 그래서 단기 수요이기 때문에 그 주택을 우리가 장기로 보유하고 싶은 분들도 없어요.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예전에 공부해 보니까 교통난도 일으키고 네. 주차난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 흡수하지만 또 그런 단점도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비아파트를 공급하려면은 누군가 뭐 분양을 받든지 사줘야 되니까 필연적으로 다주택 규제를 해제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업자도 그렇고 그걸 사시는 분도 그렇고 조금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못할 거예요. 정부가 정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서울에 빌라 뭐 2,000채 지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1년 동안. 네. 뭐 아예 안 한 거니까 그 안한 정도면.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소위 말하는 막 정말 전세 대란 같은 수준으로 막 월세도 막 급등하고 이런 일들이 내년 내후년 점점 가면 갈수록 일어난다면 어쨌든 정부도 이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기는 해야 될 텐데 뭐 어떤 게 있을 거로 좀 보세요. 이 전 월세 대책 뭐 이런 것들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도? 뭐 3+3+3 잠깐 언급됐다가 네. 없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가 서서 나오지 않을까요? 이 플러스 쿠폰. 그래서 2020년에 했던 그 임대차 3법 뭐 비슷한 그런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더 강력한 게 나오겠죠. 근데 나오면 더 시장 더 난리 나겠죠. 가격 뭐 제한제, 뭐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를 뭐 전역으로 뭐 적용을 한다든지 네. 그렇게 그렇게 해서 할 수도 뭐- 있죠. 우리 이번 정부는 못하는 게 없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임차인들을 계속 그 보호하는 대책을 쓰면 어쨌든 계약 끝날 때마다 실거주자를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막 실거주하러 막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계속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네. 그게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단기 처방에 그치죠.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 지금은 근데 이제 방법이 아마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2030이 지금 제일 문제잖아요. 네. 그 젊은 분들이 뭐 기본주택 이런 거 안 나오겠어요? 집을 기본주택 주겠다. 네. 그래서 제가 정책을 찾아보니까요. 2017년도에 그런 정책이 있더라고요. 네네. 토지 보유세인가요? 그래서 거기서 세원을 마련해가지고 네. 기본 계산해 보니까 그게 한 세수가 한 30조 되는가 봐요. 네. 그리고 5억을 나누게 되면 6만 채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그거로 해서 임시 방편으로 근데 공급을 그것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방법이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뭐 비아파트나 오피스텔 네. 같은 걸 막 지으면서 네. 공공 매입을 해서 네. 임대로 주는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네. 그래도 어쨌든 당장 이거를 해결하기가 뭐 쉬운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네요.
지금 이 전월세 쪽에서는. 거의 대책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입주할 때 조금 뭔가 해소가 될까요? 어떤 뭐 매매도 그렇고 전월세도 그렇고. 상기 신도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추가로 더 공급하고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조금 안정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지금 물량을 보게 되면요, 그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문제인 게 25년도에도 인허가를 못했어요. 지금 인허가도 못하고 좀 착공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지금 28년, 29년 물량을 지금 정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26년, 27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급난이 28, 29, 30도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근데 물량이 얼마나 공급돼야 되냐면 서울 수도권은 제가 볼 땐 최소한 제일 작게 잡아도 18만 호고요. 네. 20만 호 정도를 꾸준히. 3년 연속 지어야지 전세가 안정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전세 안정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지금 쉬운 얘기는 아니니까. 아니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풀고요. 서울 시내나 경기도나 뭐 인천 할 것 없이 동시자발적으로 공급해서 한꺼번에 입주시키게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요, 답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늦은 거를 따라잡으려면은 훨씬 더 대규모 공급을 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된다. 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에 지금 전세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뭐 만기가 많이 남았어도 빨리 그냥 나와서 집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선택은 이제 개인의 문제죠. 어디를 할 건가. 근데 시기는 저는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방은 제일 좋은 시기고요. 네. 서울은 이제 정고점 갖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선택이 좀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전세 만기가 남아 있어도 빨리 지주인한테 얘기해서 그냥 나간다고 해서 그냥 집을 사라. 저는 개인적으로 수도권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늘 사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근데 그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나간다고 하는 것도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럴 필요가 있다. 그 말은 지금 전월세 세입자분들이 뭐 그 집에서 더 살아봐야 이득일 게 없다라는 얘기인 건가요? 근데 그분이 살고 나올 때는 전세금은 더 올려줘야 돼요. 그럴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네. 떨어질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럴 상황이라면 네. 지금 살 집도 많이 비싸졌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도 뭐 전세를 더 올려주든지 아니면 더 지금 살든지 둘 다 나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대로 빠질 요인은 뭐 전월세 쪽이 빠질 요인은 진짜 없고, 매매 쪽은 뭐 그러면은 뭐 세금 이런 거 한번 좀 강력하게 한번 나오면은 약간의 조정. 네.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2019년에는 좀 조정이 왔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한번 막 대규모로 다주택자들 막 규제하니까 그런 한 번의 찬스 이런 건 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규제가 얼마나 강력할지 모르니까 그걸 이제 기다리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 또 떨어진 지역이 제한적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지역을 또 내가 가고 싶은 지역도 안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정책에 너무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전체 어떤 대세의 어떤 흐름이나 전체 어떤 환경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 그 뭐랄까 무주택이시거나 뭐 임차인 분들이 내년도에 전세 월세가 되게 심각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체감을 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내년부터 공급이 급감하는데 이게 역대급 최저인데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공급이 이렇게까지 줄어들면 말 그대로 전월세가 막 소위 말하는 폭등까지 막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전세가 2년 전 우리가 느끼는 전세의 부족가요, 내년과 내후년에 느끼는 전세의 부족은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KB 나온 전세 수급이라는 수급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매매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 얼마냐면 150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전국을 다 넘었어요. 150이에요. 다 넘었어요. 네. 근데 울산은 그게 190이에요. 네. 그 강제 매수가 되는 거고요. 도저히 전세가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매수되는 거고, 이게 수도권 이제 시작됐거든요. 150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160, 170 되면은 체감할 거예요. 근데 22년, 23년도에 느꼈던 전세 부족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전세 부족도 안 해요. 네. 근데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몰라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은 야 이게 심각하다는 걸 알죠. 네. 근데 거기다가 다가올 공부가 없으니까 이게 더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전세 수급 지수가 떨어질 일이 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네.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이게 좀 의문은
정부도 이걸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거지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요건 그냥 대책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지금 플랜을 짜고 있는 건지가 정말 순수하게 좀 궁금하긴 해요. 나는 이거 보니까 와, 대책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나. 네. 우리 같은 공부한 사람들은 야 이건 심각한데 전세가. 그래도 어쨌든 뭐 개개인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뭔가 좀 집을 사든지 해서 뭐 하나는 확보를 해놓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신 것 같습니다.